미국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제가 이제 얼핏 그 대표님 그 관련된 기사 보니까 네. 해외 전략 권력을 권역별로 나는 예. 했다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단 권역별로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네네. 그 각 문화가 또 다르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네, 먼저 그 이제 미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미국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미국을 먼저 이렇게 뚫으셨나요? 예. 오늘날의 10년 전 상황으로 돌아보면은요, 세계의 중심은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IT 산업의 중심지 되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죠. 네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아무리 히트를 하거나 성공을 하더라도 글로벌 확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확산할 수 있는 게 좀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뽑아내게 됩니다. 네. 특히 외식 산업들, 프랜차이즈들 확산 과정에 보면 네. 대기업 2세라든가 중소기업 자재의 2세들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유층 2세.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재벌 2, 3세들이 네. 카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대기업 2세들이 네. 통상적으로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자제분들이 미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외식 산업이 성장하고 있던 것들을 주말에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아이템을 아버지의 재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게 하는데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도 대부분이 다 2세들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파수구치, 뭐 스타벅스, 뭐 예를 들면 스무디 킹 같은 경우에는 경인전자 2세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고요. 베니건스는 동양제가 2세 쪽에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2세 쪽에서 들어온 걸로.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미국에 네. 전 세계 부자들, 네. 부자들의 2, 3세들이 많을 거니까 네. 유학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미국에서 네. 요거베리를 네. 체험을 하면 맞습니다. 그 나라에 귀국할 때 이걸 갖고 간다. 예. 그 전략이 있었군요. 예, 그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네. 네. 사실은 그 전략을 했고 네. 미국에서 유학 온 2세들 또는 트렌디한 사람들한테 저희 제품과를 접할 수 있는 접점에 대한 마케팅을 했던 것이 제가 10여 전의 전략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효과를 본 지역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골프대회 스폰을 하게 되었죠. 네. 사실 중소기업으로서는 그런 부분들 하기에는 영향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그거를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골프라고 하는 것이 10여 년 전만 해도 그들 사회에서 좀 하이 트렌드한 사람들이 그렇죠. 좀 쓰는 부분들이나 그거를 통해서 확산하겠다는 걸 했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보면 이제 랜드마크라는 이제 고급 극장이 있는데 특히 주말에 그 친구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영화를 보면서 저희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가기 위해서 랜드마크라는 극장에 저희 아이템을 입점을 시켰고 네. 그거를 통해서 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두바이 쪽의 2세를 통해서 두바이 매장을 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2006년도면 처음에 미국 네. 진출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그 골프대회 스폰을 한다는 게 네. 그게 대기업도 힘든 일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골프대회가 아니라 그게 미국에 있는 여배우들, 네. 유명한 여배우들이 하는 골프대회였다면서요? 유명한 여배우라긴 그렇고요. 네. 헐리우드 여배우 대회 했던 골프 대회는 맞고요. 네. 은퇴하셨던 분들의 모임이니까 네. 뭐 소그룹에 대한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의 여배우들 네. 일반 훈남들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네네. 대표님 훈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도 지금 그 미국의 훈남에 비하면 여배우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그 여배우들한테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예. 어떤 매력으로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여배우들한테?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텐데요. 미국에서의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좀 있죠. 네.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태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유대인 얘기가 나와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모든 권역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50개국까지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진출할 때 그 유대인들의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가들이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좋을 건지 그거 좀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특성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철칙이라고 보면 네. 이익에 대한 철저한 쉐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채널들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극장에 입점을 시켰을 때 네. 거기다 판매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들을 움직였던 것 그럼 같습니다. 아까 랜드마크 그것이 유태인 네트워크였습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신 유태인들이 어떤 그런 거 할 때 어떤 이 회사가 그 후스타일이 뭐 엄청난 오래된 역사를 갖는다든지 엄청난 규모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뭔가 품질과 신뢰 아까 그 정확히 나눌 거냐 네네. 그 점을 잘 봅니까 그 사람들이?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네.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네. 역할하는 데에서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 그들이 아마 그 유대인 민족의 어떤 비즈니스에 그런 부분이 저변에서 깔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내가 이익이 되면 그들 자체가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쪽에 좀 익숙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외 진출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네. 해외 진출할 때 가장 많이 진출하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다 가지고 이렇게 진출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 4년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서 처절하게 실패하셨구나. 실패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논문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요고베리가 나갈 때 어떤 그동안 똑같은 반복에 대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네.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진출해서 실패를 보게 되면 거의 약 5년, 10년 동안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검증까지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들어가고 지 약 10년 만에 다시 작년에 상해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와신 상담하셨겠네요. 네, 뭐 특별히 와신 상담 네. 표현까지는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성공학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제 실패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2005년도에 네. 중국에 처음 진출해서 실패한 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산업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브랜드를 가져가게 되면 교포들로부터 연락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교포,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연락이 와서 자기들 나라로 가지고 가서 그 브랜드를 하고자 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던 것들은 뭐냐,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10여 년 전 진출을 했었고 근데 그들 관점에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크게 없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해외 진출했다라는 홍보의 효과로서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반복적인 실패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고 계시고 왜 많은 이제 중국의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상하이를 맨 처음에 상하이 매장 먼저 오픈했는지. 예, 저희가 해외 진출할 때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진출할 때 10년 동안 박람회라는 제도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점 영업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한 국가가 기회가 와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 매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장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인근 국가들로부터 연락이 오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찾아오게 만드시는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매장을 저희가 오픈하게 됐던 계기도 호주 매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주에 저희가 약 한 30여 개 매장도 요고베리가 있고 호주는 국가의 특성상 여러 국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호주에서 성공된 매장을 보고 중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저희 회사한테 들어왔고요.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회사랑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랑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달 전, 세 달 전인데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사업 초기 시장이고요. 중국은 이제 프랜차이즈 특성상 2개 매장을 1년간 보유를 해야 되는 관점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 이제 중국 시장을 저희가 이제 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시장을 이제 공략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프랜차이즈지 않습니까? 네. 프랜차이즈 뭐 어떤 식음료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쪽의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어떤 그 전략이랄까? 어떤 특정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브랜드, 고객의 성향. 네, 브랜드 또는 제품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어떠한 제품이라도 네. 어떤 그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안 들어온다면 홍보, 마케팅, 광고가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 그다음에 제품 가치,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의 고객이 미국이나 네. 유럽에 비해서 가장 다른 점 뭡니까? 고객의 성향 중에서 겪어보시니까. 예, 미국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보다는 제품 자체에 좀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그 유명한 브랜드인지 아닌지보다는 제품 자체에 좀 더 이렇게 좀 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고객은 조금 그거에 반해서 조금 더 좀 유명한 브랜드를 좀 더 이용해 주는 거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자, 듭니다. 유명한 브랜드라면 요거베리가 네.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네. 그렇다면 뭔가 이것이 한류의 어떤 그 후광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한류 얘기들 메이드 인 요즘 코리아는.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저희는 한류를 아예 이렇게 좀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제하시고 아예 네네. 처음부터. 왜냐하면 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트렌드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과연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맞을 거냐. 네. 그래서 그러면 외부 환경이 꺼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브랜드의 어떤 타격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힘들더라도 아직까지는 한류는 전혀 이렇게 매장에 이용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저 미국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요거베리를?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 국가에 진출한 브랜드로 저희는 이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5개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5년 동안 요거베리란 브랜드를 네. 어떤 식으로 강화할 어떤 뭐 전술이나 그런 전략이 있다면 어떤 네. 식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요거베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자금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통 비즈니스를 접목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뭐 5년, 10년 이렇게보다 더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고정 비용이라든가 수익적인 부분들에서 저희가 3년 전에 기획한 제품이 요거트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거트 메이커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뒷받침하는 쪽으로 그래서 방향을 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그래서 약 한 50개국에 진출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내 홈쇼핑에서 되게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쪽도 이게 연락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저희가 그 국내 시작과 동시에 해외 쪽들을 영업을 시작을 좀 해왔고요. 네. 현재 미국 홈쇼핑에서는 현재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레이시아 홈쇼핑은 이미 그 촬영은 다 마쳤고 네. 2월 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시장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전략이 이제 한 매장을 잘 만들면 거점 매장을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홈쇼핑도 네.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네. 일단 성공을 하면 네. 요즘은 해외 홈쇼핑에서 그거 보고 옵니까? 아니면 또 일일이 영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국 시장이 이제는 10여 년 상황이 틀리게 한국의 홈쇼핑을 세계도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히트하고 있는 제품들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채널들이 이제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어떤 트레이드나 유통회사라든가 어떤 무역회사를 통해서 판매할 건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철저히 그들로부터 출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중간에 무역회사를 통하거나 유통회사를 통해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네. 먼저 그들을 통해서 먼저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